41강에서는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부터는 필기 어플을 바꿨어요. 이게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필기할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펜 굵기를 얇게 바꿔서도 필기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가 화면이 큰 PC가 아니라서 글자를 되게 조그맣게 필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필기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로 바꿨어요. 이게 확대와 축소를 계속 반복하면서 필기를 하다 보면은 강의가 조금 정신사나워질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풀샷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필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 어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특성 방정식이 뭘까요? 사실 특성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도 다뤄봤긴 했는데 제가 용어를 설명해드리질 않아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배우면서 이런 방정식을 풀었어야 했어요.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은 이쪽을 이항을 해주고 그리고 x로 묶어주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을 풀어야 된 이유가 축을 찾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0벡터는 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이 자명의 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봤었죠. 이렇게 0이 나와줘야지 자명의 말고 또 다른 해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바로 이 방정식이 있죠? 이걸 보고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A의 특성 방정식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냥 이건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A의 특성 방정식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특성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x2 매트릭스를 가지고 했었죠. 1, 2, 3, 4 이렇게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2x2 매트릭스니까 2차원의 얘기죠. 2차원이니까 축을 2개 찾아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고유 벡터를 2개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물론 그 고유 벡터 2개는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이어야겠죠. 왜냐면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벡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독립이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이 2개를 가지고 축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겹쳐져 가지고 서로 상수배가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축으로 쓸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건 아무리 해봤자 직선 하나 이상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전체를 커버하는 좌표 시스템으로서 쓸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고유 벡터는 당연히 선형적으로 독립인 벡터를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런 2x2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냥 n 곱하기 n 매트릭스를 쓰겠죠. 그렇다는 것은 n차원을 다루고 있다는 말일 테고 결국에는 축이 n개 필요하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고유 벡터를 n개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고유 벡터 n개는 서로서로 다 선형 독립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축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특성 방정식의 해가 정확하게 n개 나와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경우는 2차원인데 고유값인 이 람다 값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2개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의 해가 n개가 나왔다면은 우리는 그 n개의 고유값으로부터 고유 벡터 n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고유 벡터 n개는 항상 선형 독립인 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찾아냈던 게 우연히 찾아낸 게 아닌지 보장을 할 수가 있나요? 항상 이 해가 n개면은 서로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 n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실수해가 서로 다른 실수해라고 해야겠네요. 그런 실수해가 정확하게 n개이면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정확하게 n개 찾아낼 수 있다. 단 물론 a는 n차 정사각 행렬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일단 특성 방정식의 해가 n개라고 했으니까 그 n개를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한번 해보죠. 이렇게 n개의 해가 존재한다고 하고 고유 벡터를 한번 찾아보죠. 우리 고유 벡터 어떻게 찾았어요? 이 ax는 람다 x라는 방정식에서 이 람다 1을 그대로 집어넣죠. 그리고 식을 잘 정리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람다 1은 당연히 이 부분에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게 하는 람다 1이었잖아요. 왜냐면 이 람다 1의 정의 자체가 특성 방정식의 해니까요. 특성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a-람다 i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이 람다 값들, 이 람다 값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우리 21강에서 한번 배웠는데 동차 연립 4년 방정식이 가명의 만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그 동차 연립 4년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 가역 행렬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개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지금 0이라는 것은 비가역 행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비가역이면 자명해 말고 어떤 다른 해를 또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1번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 0벡터, 그러니까 자명해가 아닌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v1은 이 위에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모아놓은 집합을 x1이라고 했을 때 이 x1에서 자명해를 뺀 거, 자명해를 이렇게 제외한 집합에서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죠. v1을.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람다 1, 2, 3 다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죠? ax는 람다 2x의 경우도 똑같은 논리로 전개해서 x2- 0벡터를 제외한 벡터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를 제가 v2라고 할게요. 이 위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논리로 ax는 람다 nx까지 다 가져와 볼게요. 그럼 우리 일단 n개의 고유 벡터를 구했어요. v1부터 vn까지요. 그런데 이 v1부터 vn까지의 고유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란 보장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여볼게요. 이게 선형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형 독립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귀류법을 쓸게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벡터 vi가 존재해서 v1부터 이 vi를 제외한 i-1번째 플러스 i 플러스 1번째 이러면 vi가 대거된 거죠. 그리고 계속 가서 n까지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되는 이 vi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i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진 항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vi라는 벡터를 그냥 v1이라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어쨌든 선형 독립이 아닌 이런 벡터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 벡터를 우리가 v1이라고 해도 지금 v1부터 vn까지의 이 벡터들을 우리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나열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 v1이라는 벡터를 뭐 첫 번째로 구해진 뭐 고유 벡터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선형 독립이 아닌 벡터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그냥 맨 앞에다 쓰자. v1이라고 해서 맨 앞에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국에 이 v1이라는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이 된다고 해볼게요.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상수배에다가 이 나머지 벡터들이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선형 결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물론 중간중간은 없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개수가 0이라고 하면 되니까 괜찮죠? 극단적으로 딱 한 개의 벡터와 선형 결합의 꼴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무슨 모순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v1부터 vn까지의 벡터들이 단 하나의 벡터는 아니라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v1부터 vn까지 뽑아올 때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v1,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vn을 뽑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아온 거예요. 임의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그쵸? 이 v들을 뭘 뽑아오더라도 항상 이걸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모든 v들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람다 1 v1이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결국에 아까 우리가 v1을 다른 애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a2부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v1이라는 벡터는 결국에는 어떤 것을 만족하는 벡터였나요? ax는 람다1x를 만족하는 벡터 중에 하나를 끄집어 온 거였죠. 물론 0벡터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v1으로 바꿔도 성립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람다1 v1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결국에 이 값은 av1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v1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의 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한번 대입해서 전개해줘 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a2부터 an까지 곱해져 있는 건 상수배인데 이렇게 행렬과 행렬이 곱해져 있을 때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상수배는 이렇게 앞으로 빼서 계산을 해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다 빼줘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v2부터 vn까지 있는 이 벡터들은 어떤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이었죠? 각각이 ax는 람다 ix, 이 i는 각각 자기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 v2면은 av2는 람다 2v2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v3였으면은 av3는 람다 3v3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AV2부터 AVN까지 있으니까 각각을 한번 다시 바꿔서 써줘 볼게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식하고 아까 위에 이 식하고 되게 비슷한 꼴로 나왔죠? 여기 V2의 경우를 보면은 똑같이 A2는 똑같은 항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람다만 다르네요. 그렇죠? 모든 항이 다 그렇죠? 여기 AN은 똑같이 있고 이 람다 값만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이쪽 식을 다 이렇게 이항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줘 볼게요. 어차피 결과는 이쪽은 0이 나올 거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준 값이 지금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준 값을 한번 이 V2랑 A2로 묶어줘 볼게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A2랑 V2로 묶으면은 이 람다 1에서 람다 2를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V2 이런 식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V3도 마찬가지로
람다3를 빼주고 있죠? v3 이런 식으로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0을 지우고 점점점 해볼게요. 그 다음에 vn은 an으로 묶이고 람다1에서 람다.n을 빼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쪽 결과가 살짝 잘려서 안 보이는데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지금 v2는 벡터고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건 그냥 개수예요. 상수값이에요. 그렇죠? a3, 람다1 마이너스 람다3 이것도 다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에 각각 v가 곱해져 있는 꼴이죠. 어떤 상수값에 v가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결국엔 여기서 0 벡터란 소리겠죠. 0 벡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벡터들이 전부 다 0 벡터던가.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v1부터 vn까지 뽑아올 때 여기서 0 벡터는 제외한 집합에서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될 리는 없어요. 그쵸? 그럼 이 개수가 0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꼭 개수가 0이 아니더라도 얘네 서로서로 잘 조절이 돼서 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섬 돼서 제로가 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 v2부터 vn까지는 어떤 픽스된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집합에 존재하는 임의의 vn, 이 집합에 존재하는 v2 모든 v2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돼야 되니까 이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서 무조건 이 개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개수를 보면은 이 개수도 어떤 a2에다가 이 람다 값을 곱해주고 있는 이런 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 부분이 0이 되던가 아니면 이 람다 부분이 0이 되던가 둘 중 하나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이 a가 전부 다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럴 일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v1은 절대로 0벡터가 아닌데 a2부터 an까지 이 개수들이 전부 0이면 v1도 0벡터가 되어버리잖아요. 0이 아닌 애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항 하나를 끄집어오죠. 그 0이 아니었던 항을 하나 끄집어오죠. 그러니까 이 i번째 v 벡터의 개수가 0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되어야겠죠. 근데 얘가 0이면 무슨 뜻이죠, 그게? 람다 1과 람다 i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i는 1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2부터 3, n까지 1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n개의 람다 중에 같은 값은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n개의 고유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람다 중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을 수가 없는데 같다고 나왔으므로 여기서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v1부터 vn까지는 선형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특성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n개라면 우리는 무조건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를 정확하게 n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소위 휘어진 축이라고 표현하는 그 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높아지면 이런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 0이라고 해서 각각이 0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 v들이 픽스된 값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뽑아왔기 때문에 항등식을 만족해야 돼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럼 애초에 각각의 이 집합들이 무수히 많은 원소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의 딱 픽스된 원소만 가지고 있었던 애면은 그거 항등식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어떤 AX는 0이라는 동차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가 V1이라고 할 때 이 스팬 V1 또한 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V1은 우리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스팬 V1은 무한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무한하죠. TV1에 T는 실수 집합에서 다 꺼낸 건데 그쵸? 스팬은 무한한 개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어차피 그것의 스팬 또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얘네들이 딱 한 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죠. 무한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V들이 픽스될 일은 절대 없어요.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오늘 고생하셨어요.